뉴욕주 의원들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본격적인 설 퍼레이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뉴욕 관광문화센터 공사 수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 29개 주에서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벌써 미성년자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주방류의 청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의회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두 의원,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찰스 라빈 주 하원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Honor and support comfort women in their fight for proper acknowledgement and apology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ncoura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educate future generations about these crimes. 어제 오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파크 현충원 내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두 의원,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찰스 라빈 주 하원의원은 위안부들의 아픔과 비극적인 역사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의원은 뉴욕주의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로 연결되길 바란다며 이는 한미일 관계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happened in the past and asking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ep up and be the true friends of the world that they are and recognize what happened to these women. To remember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so-called comfort women who suffered so very long ago. And the idea is to make sure that we take every step that we are able to take to ensure that this does not occur again. And yet we are not blind to reality.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TV NHK 기자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이미 1993년에 이뤄지지 않았냐는 질문엔 사죄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책임과 보상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현 아베 신조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much more formal apology from the Prime Minister, and there needs to be a real concerted effort to reach out to those comfort women who are still alive. And I think that would be the message to the Prime Minister when he comes to the United States. Our objective is to remain strong allies and extraordinarily strong supporters of the people of the great nation of Japan. 뉴욕주 상하원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번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내일 뉴욕주 정기총회에서 상정되며 이르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이 이제 한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6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꽃다운 나이에 삶을 짓밟힌 이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한국 최대의 명절인 음력 설을 앞두고 설 퍼레이드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한국 문화를 알린다고 하는데요. 금홍기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설 퍼레이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 퍼레이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에는 이번 설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 문화를 뉴욕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인종과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축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히 구정맞이 행사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한인사회의 그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다들 나오셔서 우리 한인 사회가 힘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2세들에게도 큰 기감이 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연령과 인종에 상관없이 설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준비위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떼춤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어 많은 뉴요커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싸이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기상을 찌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앞서고 엘리트였고 먼저 나가던 사람들이어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 신나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들어서. 요번 기회에 깽가리, 북, 입는 거 다 하고 옷 입는 거 다 하고 아니면 크레이지하게 그렇게 입고 나와서 뭔가를 즐기고 우리가 여기 있다 또 우리가 문화가 이렇다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즐기고 힘내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 퍼레이드는 오는 2월 16일 10시부터 프러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38 애비뉴에서 한인 행렬을 선두로 시작됩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에는 뉴욕 관광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짓는 이 건물에 공사 입찰 자격 요건을 비현실적으로 정해 뉴욕 한인 건설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하튼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오는 201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뉴욕 관광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조달청은 한화 330억 원 규모의 뉴욕 관광문화센터 신축 공사 입찰 자격을 지난 10년간 미국 내 300억 원 이상의 단일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건설인들과 한인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건설협회 김영진 회장은 뉴욕 한인건설업체 중 한국조달청에서 제시한 뉴욕 관광문화센터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만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라며 한국 정부에서 맨하튼에 건물을 짓는데 뉴욕 한인 건설인들이 이처럼 외면당하고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입찰 공고가 나긴 했지만 뉴욕 한인 건설인들이 입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는 공동으로 뉴욕 관광문화센터 공사수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범동포 차원으로 공사수주 추진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조달청은 오늘 뉴욕 관광문화센터 신축공사 관련 사전심사 신청 기한을 한국 시간 1월 10일 오후 6시에서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뉴욕 관광문화센터는 올 봄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8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질병도 없다고 하는데요. 올해 아직까지는 큰 추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29개 주에서 독감이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말 16개 주에서 독감이 위험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뉴욕시를 포함해 29개 주로 독감주의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으로 벌써 18세 미만 미성년자 18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말까지 2,25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주간 독감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 비율은 2.8%에서 5.6%로 상승했습니다. 비교적 약한 독감이 돌았던 전년도에는 2.18%였고 2009년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렸을 때는 7.7%였습니다. 대개 1, 2월에 정점에 달하는 독감이 이번에는 빨리 찾아왔으며 유행 지역이 넓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으며 특히 독감 확산의 위험이 큰 5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 의료계 종사자는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커네티컷주가 불법 치료 청년 추방류의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약 4천에서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커네티컷 주지사실은 지난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 중인 불치 청년 추방류의 조치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과 차량 등록, 보험 가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커네티컷 주정부의 조치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보이는 수혜자는 약 4천에서 5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국은 차량국이 조만간 세칙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추방류의 수혜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증도 용이하게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방 유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을 공식화한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커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그리고 위스콘신 등 17개 주이며 반면 서류 미비자가 추방류의 승인을 받더라도 불법 이민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며 운전면허 발급 불허를 공식 선언한 주는 애리조나, 아칸소, 캔사스, 미시간, 그리고 미시시피 등 16개 주입니다. 이로 인해 애리조나주는 현재 이민단체들로부터 위헌 소송에 피소된 상태입니다. 혹시 주차 표지판을 잘못 읽어서 주차해도 되는데 못하신 경우는 없으신가요? 맨해튼 상업지역 내 주차 표지판이 새롭게 바뀝니다.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글자 수를 줄이고 여백을 두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와 교통국은 어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맨해튼 웨스트 55스트리트과 6애비뉴를 시작으로 올봄까지 6,300여 개 표지판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아네사 티칸 뉴욕시 교통국 국장은 맨해튼 혼잡 지역의 기존 주차 표지판엔 총 4개의 표지판이 이어져 무려 250개 이상의 장황한 글자로 구성돼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새로운 표지판은 보다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주차 표지판은 기존의 60인치에서 4분의 1이 줄은 48인치의 높이로 2개의 표지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자 수는 250여 개에서 약 140여 개로 줄었습니다. 다소 복잡했던 디자인도 적색과 녹색 2가지만 사용해 보다 단순화시켰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제부터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위치한 6,300여 개의 주차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저지 7개 카운티의 수도관 정기 관리로 인해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끓여서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 그래도 염소 냄새가 난다면 레몬 한 조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와 허슨, 멀서, 미들섹스 등 6개 카운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수도관 정기 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와 염소 합성 물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상수도 일부 정화 시스템을 자연 분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은 수돗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 기간 동안 수도관과 직접 연결된 냉동고 얼음을 사용하지 말 것과 물을 반드시 5분 이상 끓인 다음 복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장균이나 세균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염소는 인체에 직접 해가 되지는 않지만 자연분해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균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가장 주의해야 하는 타운은 서머셋 카운티의 배드미스터, 바운드브룩, 브랜치버그, 브리지워터, 프랭클린 등입니다. 또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에디슨과 엘리자베스, 린덴, 프린스턴, 사우스 브론스윅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안전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과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지난해 주요 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퀸즈 등 주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의 주요 범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범죄는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에서 1959건이 발생해 전년도 1896건보다 3.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가 766건으로 10.5% 늘었고 주택 침입도 437건으로 10.1% 늘었으며 폭행이 8.7%, 강도 사건이 6% 각각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50년 이래 최저치라는 살인과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가 모두 증가한 것입니다. 111경찰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체 범죄 건수는 868건으로 4.45% 늘었고 폭행이 24.5% 늘었으며 주택 침입 절도가 18.7% 증가했습니다.
절도도 385건에서 389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로는 지난해 11만 4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해 이 역시 3.32% 늘어난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이 주택 차압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압류 위기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주택을 압류당한 380만 명이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10개 대형은행은 연방준비제도와 연방통화감독국으로부터 주택 압류 절차 위반 혐의로 총 8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준과 연방통화감독국은 지난해 4월 이들 10개 은행들이 주택 압류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체 조사한 결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압류 피해자들은 배상금 중 33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2억 달러는 융자 조정 등 추가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배상안에 합의한 10개 은행은 웰스파고, 시디그룹, 오로라 론 서비스, 매틀라이프 뱅크,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서버린 뱅크, 그리고 선 트러스트 뱅크와 US 뱅크업 등입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을 통보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합의와 별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디그룹, 그리고 엘리 파이낸셜 등 5개 은행은 부실 모기지 대출과 주택 압류로 지난해 2월 260억 달러의 융자 조정과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2년) LA 시내 폭력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8.2% 줄어들어 전체 범죄율이 10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LA 경찰국의 201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17,874건, 절도와 소매치기 등 재산 범죄가 83,694건으로 전체 범죄는 모두 10만 1,000여 건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 2011년보다 37건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차량 내 물품 절도 역시 2% 증가해 일부 범죄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를 제외한 남가주 전체의 범죄율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국이 점점 각박해져서일까요? 아님 지나친 자유 때문일까요? 영수증 번호에 자기 마음대로 욕설이나 개인 비하의 말들을 적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존중, 배려라는 의미를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얼마 전 식구들과 식당을 찾은 듀란 씨. 계산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I got the bill and I was looking at the bill and I was like, why does this receipt say fat girls? 손님의 이름을 써놓는 곳에 뚱보들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I was laughing at her and she was like, I'm serious. I'm like, no, it does not say fat girls. Let me see it. It's not funny. Because it's like, I could just see it over and over again. And I still can't believe it. They were just fat girls. 즉각 매니저를 불러 따졌지만 사과는커녕 조롱만 당했습니다. He had like a smirk on his face, like if it was funny, but trying not to laugh. 결국 세 사람은 문제의 영수증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식당 측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I just want to tell them that we're sincerely sorry for that and that we'll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make sure that this never happens to anyone ever again. 음식점 종업원이 영수증에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페레스 씨는 햄버거를 주문했다 영수증 곳곳에 심한 욕설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ctually, I'm embarrassed. It's humiliating. 그는 즉시 항의했지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So I show the guy, and he looks at it and kind of like laughs and was like, "There was no sorry. I'll fix it."
조사 결과 종업원들이 장난으로 주문번호 대신 욕설을 써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오리건주 한인 관광버스 참사로 부상당한 유학생 최모근과 안모근이 미주 관광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주 피어슨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사고 버스 운전사가 연방교통법규가 정한 운전시간을 초과해 버스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53세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치의는 깨어날 확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1일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서 승객 앤드류 맥켈로이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으며 맥켈로이는 현재 2급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5시쯤 남부 뉴저지 탭프포트 타운십 샌포드 애비뉴에서 27세 데이빗 컴턴이 머리에 총을 맞고 캠든에 있는 쿠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글루코스터 카운티 검찰은 어제 컴턴에게 총을 쏜 경찰관 제임스 스튜어드를 가중 폭력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컴턴이 한인 입양인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스튜어트가 총을 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 중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재외동포와 타인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이 오는 4월 20일 뉴욕 일원에서 실시됩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응시 수수료는 $20지만 한국 학교 등 단체 응시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적은 5월 30일 이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의 보급과 취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맑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포근하며 맑은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끼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